마이너스 70만 원 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100만 원짜리 매입하는데 예금 잔고는 30만 원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7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당좌 차월이 마이너스 예금이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은 500만 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이너스 잔액 500만 원까지는 당좌 수표 발행할 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500만 원 뭘까요? 낚시지 그냥. 낚시는 아니지만 쓸모없는 자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 잔고까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당좌 예금 잔액이 30만 원인 상태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발행하면 예금 잔고 마이너스 7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맞죠? 근데 조심하실 게 뭐 우리가 당좌 예금 100만 원 다 감소시킬 수 있어요? 안 되지. 맞죠? 예금 우리가 잔액이라는 건 음수잔액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이 당좌 차월이 음수잔액이라는 뜻이지 음수잔액 되게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당좌 예금이 30만 원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가급적이면 그냥 단기 차입금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는 걸 그 주주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당좌 차월이 제가 어저께도 잠깐 농담조로 했지만 개 짖는 소린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회계를 모르면. 근데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 차월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듣고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하기 전까지는 당좌 차월을 써도 돼요. 결산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에는 당좌 차월을 쓰면 안 돼. 주주한테 알려주는 날이니까. 그때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12월 31일자에는 단기 차입금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 둘 다 대비하시려면 당좌 차월은 그냥 단기 차입금 쓴다라고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계를 이렇게 그래서 1월 3일 날 일단 차변에 상품이 100만 원 증가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최근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거래처 안 걸면 채권 채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그 대변에 당좌 예금이 30만 원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늘겠죠.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되는 게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 좀 채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업, 은행한테 빚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셨어요. 나머지는 거래처가 걸리든 안 걸리든 채점 안 한다라고 해서 채권 채무가 아니면 채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시험 여러분들이 답안 보실 때에도 답안에서도 채권 채무만 거래처가 걸려있게 답이 나올 거예요. 알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거 이해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요. 좀 신용 등급이 낮아요. 신용 점수랑. 맞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고객님 1,000만 원을 원래는 빌려드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고객님 신용등급이랑 이런 게 낮아서 이자는 좀 제외하고 965만 원 965만 원 빌려드리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대여니까 은행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선이자 35만 원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처리할 것 요런 말 나오면은 그거는 본인 위치에 적는다라는 뜻이었죠? 우리가 야, 저 새끼 처리해 그 뜻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금 계좌에서는 얼마가 나가요? 965만 원 나가야지. 맞죠? 그러면 일단 쉬운 거. 여기 1월 6일 날 일단 이자 수익 처리 수익이니까 대변 처리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35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 통장에서는 얼마가 나가냐면 965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한테 갚아야 될 건 얼마예요? 얼마 갚아야 돼요? 1,000만 원 갚아야죠. 그죠? 여러분 965만 원 하면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맞죠? 은행 가서 저 그럼 965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 나가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죠?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까 1,000만 원 빌리려고 했지만 이자를 떼이고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갚을 땐 1,000만 원 갚아야지. 그죠? 그럼 단기 대여금, 요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대여금이라는 건 계정 과목이 돈을 빌려준 금액이지 요거 현금 적용하시면 안 돼요. 돈 빌려줬다고 현금 나갔으니까 단기 대여금 감소다라고 하면 그건 현금 계정 과목을 단기 대여금에 적용시킨 거예요. 단기 대여금 우리가 채권이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맞죠? 증가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단기 대여금 요렇게. 이 중에서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 뭐예요? 단기 대여금이죠, 채권. 맞죠? 채권이 거래처, 대여, 상사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로 증가 감소 다 적으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퉁치면 안 돼요, 절대. 계정 과목 3개 나오니까 3개 다 적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별표입니다. 시험에 출제 많이 한다라고 했죠. 어저께 제가 페이지 74페이지라고 적어드렸던가요? 그죠? 잘 나와요, 여러분들. 예. 자, 우리 문제 보시면 제가 여기 밑줄 친 게 우리가 관련된 이론이다라는 뜻이에요. 딱 읽어보시면 여기 시장성 있는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요거 단기 매매 증권 취득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는 2가지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액면가 안 쓴다. 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원래 해당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라고 했죠. 다만 단기 매매 증권만 유일하게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 맞죠? 이렇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건 250주 곱하기 6,000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요 15,000원은 수수료 비용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죠. 자, 그럼 1월 7일자에 차변에 자고 여러분들 이거 입력 고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제가 설명한 이론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저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답 고치시는 건 뭐라고 해야 나의 좀 약간 기분 좋은 약간 그런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그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거 이론 잘 들으시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계는 이론을 못하면 못해요. 특히 이론 3번 같은 문제는. 그죠? 진짜로. 150만. 나중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회계 1급도 또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비용 발생한 거죠?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잖아요. 여기서 몇 번대 적어요? 여기서 수수료 비용. 그렇죠. 900번대 적어야지.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하고 주식 사는 거 관련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984번 거셔야 되는 거예요. 15,000원. 그 현금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51만 5천원 감소하면 되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 76페이지에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 문제를 읽어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한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재고 자산 있죠. 우리 시험에는 상품 사고 파는 기업 내니까 상품을 파는 게 아니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의 판매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의 판매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쓴 걸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해당 수수료를 해당 처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판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여기 뭐 어디 갔냐? 300주 곱하기 15,000원에 팔았잖아요. 이때 수수료 45,000원 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 얼마냐? 445만 5천원에 처분한 걸로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익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수수료 비용 적으면 안 돼요. 이건 상품 팔았을 때나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없애야죠. 근데 항상 장부에서 없애니까 장부 금액인 400만 원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1월 9일 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400만 원 깝니다. 장부에서 없애는 거니까. 자,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는 445만 5천 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 그냥
단기 매매 증권. 이 금액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4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445만 5천 원에 판 걸로 보니까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떠야지. 이게 끝이에요. 여기다 수수료 비용 적으시면 안 돼요. 맞죠? 빨리 회계적 마인드. 회계적 마인드는 투자자한테, 특히 주주한테 투자받는 거고요. 그들한테 정보 제공해야 되는데 그들한테 중요한 정보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 관심 없어요, 주주들이. 아셨죠? 그 주의.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제가 밑줄 친 게 받으러움의 추심이죠. 어저께 우리가 우리 어음의 추심이다라는 건 어음 만기가 됐을 때 심부름 시키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심부름 값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처리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받으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의 주된 채권이니까 추심 수수료는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 처리니까 800번대 비용 처리해야 돼, 이번에는. 요거. 오케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해보죠. 자, 그럼 일단 은행한테 받으러움 넘겨야죠. 그럼 받으러움이 장부에서 날라가야 되잖아요. 대변으로 받으러움 까고요. 받으러움 채권이니까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소망상사. 기업은행 거시면 안 돼요. 내가 기업은행 아니지. 내가 채권은 소망상사한테 있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준일상사구나. 준일상사한테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그럼 장부에서는 받으러움이 1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 날려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에는 얼마 들어오냐면 97만 원. 그럼 나머지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처리니까 본인이 차변에 예적 831번 판매비와 관리비 예로 처리하셔야 됩니다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해보죠.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받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어음의 할인 같은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땡기는 게 어음의 할인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받을 어음의 할인이다라는 건 요거 매각 거래로 처리하다라는 건 받을 어음 100만 원이 만기가 되기 전에 93만 원에 처분한 걸로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7만 원만큼은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요 7만 원의 계정 과목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인 계정 과목만 사용해서 하는 분계는 많이 안 나와요. 이런 애들 위주로 출제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남들이 다 맞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분계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신경 쓰시고 이런 애들이에요. 특정 챕터와 관련된 중요한 계정 과목 이론 있잖아요. 그래서 1월 18일 날 그럼 받으러음을 장부에서 날려야죠. 팔았으니까. 거래처 소망상사고. 그럼 장부에서 제거하는 거니까 100만 원 제거해야죠.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부터 적을게 여러분들한테 좀 93만 원에 처분한 걸로 보는 거니까 그럼 100만 원짜리 받으러움을 93만 원에 처분한 걸로 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이렇게. 알죠? 이론 중요. 강조드려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별표입니다. 7번은 나중에 위로 갈수록 또 배서양도는 진짜 잘 나오거든요. 자, 요거 해석하면, 자고로 5번부터 7번까지는 79페이지에 있어요. 79페이지. 자, 이거 읽어보면은 그거잖아요. 내가 진미 상사한테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갚은 거죠. 뭐로 갚았냐면 퓨어 상사한테 받았던 받으러움을 가지고 일단은 갚은 거예요. 나머지 200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아까 했던 당좌 예금이 감소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은 이미 했었죠. 뭐 분기에 나누어서 끊지 말라고.
이걸 굳이 거래를 쪼개자면 400만 원의 외상 매입금은 받으러 넘겨서 갚은 거고 나머지 200만 원의 외상 매입금은 당좌 수표 발행해서 갚은 거잖아.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마라 그 뜻이었죠, 여러분들. 한꺼번에 해. 즉 뭐냐면 여기. 그럼 일단 외상 매입금 자체는 600만 원이 다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 감소니까 차변. 끊는 순서는 상관없다라고 했죠. 대변을 먼저 끊으셔도 되고 차변을 먼저 끊으셔도 되고 다만 여러분들 차변이 있어야 되는데 대변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외상 매입금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어디? 맞죠, 진미. 600. 그 다음에 받으러움을 넘겨서 갚았으니까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야 되겠죠, 채권이. 대변으로. 여기는 누구한테 받으러? 푸어 상사,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개는 반드시 걸어야 돼요, 채권 채무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자산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셨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어디냐면은 우리 2페이지에 13번이었죠, 일단. 자, 2페이지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83페이지에 있어요. 33페이지. 83. 자, 보면은요. 이거 읽어보면 내가 강유빈한테 그 출장을 갔을 때 출장비로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줬는데 정산하고 부족분 13,000원까지 줬다라는 거. 강유빈이 얼마를 쓰고 온 거냐면 11만 3천 원 쓰고 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어저께인가? 아무튼 우리가 그 여비, 그죠? 출장이나 교통비로 쓰고 온 걸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 과목 쓴다라고 했죠. 그럼 비용 처리, 쓴 거를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럼 비용 처리할 건 11만 3천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분개해 볼게요. 13번 별표예요. 그럼 가지급금, 회계 2급은 잘 내요. 어, 해보죠. 2월 13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변의 여비교통비인데, 여러분 보시면 문제에서 어떤 사원이라고 돼 있냐면 영업판매 사원이잖아요. 우리가 본사가 영업직이 본사에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800번 대 쓰란 얘기예요. 자고로 우리 시험에 500번 대부터 700번 대는 안 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800번 대, 900번 대밖에 안 써요, 우리 비용 쪽은. 자, 금액은 11만 3천 원.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나갔으니까 13,000원은 대변의 현금. 그죠? 그럼 나머지가 가지급금 적용되는 거죠. 자고로 가지급금 거래처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204페이지에 가지급금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204페이지에 있을걸요? 그래서 강유빈이라고 걸어줘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아마 거래처를 입력할 것 또는 거래처는 생략할 것 이렇게 줘요. 가지급금은 그렇게 주는 편이에요, 실제로.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16번입니다. 자, 16번도 여러분들 별표예요. 자, 16번이 어디에 있냐면 102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자, 이거 해석하면 우리 회사가 외상 매입금이 39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약정에 따라 가지고 일찍 갚았죠. 조기 상환이. 네, 일찍 갚아가지고 10,000원은 내가 가격을 깎은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을 때 내가 상품을 내가 매입하는 과정에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정에 따라서 조기 지급해서 가격을 깎으면 그걸 매입 할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입 할인. 그리고 나머지는 38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그럼 계정 과목 3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매입 할인, 보통예금 다 써야지. 그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3월 5일차. 자, 그럼 일단 외상 매입금 자체는 39만 원 갚았으니까 채무는 39만 원 감소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래처 꼭 걸으셔야 되고 푸른 상상 39만 원. 그리고 우리 어저께 매입 할인은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은 어디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어요?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당초에 매입한 게 상품이니까 상품에서 차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자산에서 차감하면 어디로? 대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매입 할인 치시면 여기 참고란에 상품을 까는 놈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요거 10,000원이죠? 이렇게. 예, 그럼 나머지 38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감소하는 거죠. 요렇게. 되셨을까요? 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입니다. 17번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 기출문제긴 한데 17번은 두 개예요. 71페이지 하고요. 102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하고 102페이지예요. 뭐냐면 요거. 요거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상품을 200만 원에 매입했죠. 여기 매입했는데 상품 매입과 관련된 운임이 우리 운반비잖아요. 운반비. 그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배웠지만 취득 부대 비용이죠. 이거. 상품을 내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뭐 하역비, 통관수수료, 관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운반비. 맞죠? 요거를 지출해야지만 상품을 우리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맞죠? 상품은 다 해서 202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산 처리한다. 그래서 일단 상품은 202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3월 12일 날. 200만 원 아닙니다. 빨리 우리 회계의 논리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상품.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뭐냐면 나눠줄게요.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줬대요. 이거 조심하실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한다라고 했죠. 그건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새로 끊어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야, 마치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좌 수표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금의 증가가 되겠지. 타인 발행 당좌 수표니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현금이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현금이 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 처리, 현금 증가시켰을 거니까 개로 주면 얘는 현금이 줄어야지. 이해되셨어요? 요 말장난 조심하시고. 근데 여기 빨간색 친 우리 회사가 새로 당좌 수표 끊어준 건 요건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거고. 아셨죠?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그럼 현금의 감소는 운임도 현금 지급했으니까 52만 원이 현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52만 원. 그죠?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준 거하고 운임 두 개 합친 거. 그럼 나머지 150만 원이 우리 회사가 새로 끊어준 거니까 얘가 당좌예금의 감소죠.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계정 과목 다 채권 채무는 아니니까 거래처에 것이든 안 것이든 채점하지 않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런 애들 잘 잡으셔야 이런 애들을 사람들이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합격이 좌지우지가 돼 실제로.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102페이지에 있어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해석하면 내가 당초에 백제 상사한테 외상으로 상품을 500만 원어치 판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있죠. 약속기보다 빨리 지급받게 돼서 할인해줬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매출자 입장에서 외상대금 조기 결제 받아가지고 할인해준 거잖아요. 그럼 계정 과목은 매출 할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그럼 3%니까 나머지 얼마냐? 485만 원? 485만 원이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계정 과목은 세 개를 써야죠. 외상 매출금, 매출 할인, 보통 예금 이렇게. 그죠? 음. 자, 그럼 일단 외상 매출금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을 이거 지급받게 됐다라는 건 회수한 거죠?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감소합니다. 대변으로. 거래처는 백제. 네, 금액은 500이죠? 500만 원이 다 감소하는 거죠. 지급받은 건 500이니까. 자, 다만 이제 매출 할인은 우리가 어저께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매출이라는 게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수익 대변에서 차감하니까 매출 할인은 차변인 거예요. 차변. 수익에서 까니까 매출할 그럼 어떤 매출액에서 까냐면 우리 당초에 외상으로 판 게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에서 까야 되는 거죠. 요게 15만 원. 그럼 나머지가 보통 예금의 자산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외상 매출금 빼고는 거래처 걸든 안 걸든 채점하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19번이요. 19번. 자, 19번은 우리 교재 100, 몇 페이지인가? 102페이지인가? 맞아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음. 뭐냐면 이제 17번하고 19번 비교하셔야 돼요. 17번은 매입하면서 운반비 지출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19번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쓴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회계 입장에서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될 때 그때 기록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죠? 그럼 우리가 상품 100만 원어치 팔기 위해서 66만 원 쓴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6만 원은 운반비라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 처리입니다. 맞죠? 자, 그럼 계정 과목이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와요. 일단 상품을 우리가 외부에 판매한 걸 상품 매출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상품 팔고 어음 받았죠. 그럼 계정 과목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운반비, 현금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다 끊으셔야 되는데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3월 16일 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냐 이걸 굳이 나누자면 거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발생했으니까 주주한테 발생했다라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의 발생은 본인 위치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요. 어. 그리고 어음 받았으면 어음 받을 당시에는 채권 증가한다라고 했죠.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을게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부채 증가, 나는 채권 증가. 그럼 채권 자산이니까 증가는 차변에다가 거래처는 부민. 이거 하나랑 근데 운반비 준 거 하나랑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6만 원 나간 거, 요거 상품 매출이라는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된 그 기간에 기록하니까 차변에 운반비. 이거는 주된 영업 활동이죠. 상품 파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의 전표다라는 건 이 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2개의 전표예요. 2개의 전표. 번호가 2개의 전표. 1번, 2번 이렇게 잡혀져. 이게 2개의 전표예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변을 2개를 먼저 적으시든 대변을 2개로 먼저 적으시든 그렇게 해야 번호 하나로만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냥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대변에 현금 6만 원 이렇게 할게요. 저는 차변부터 하셔도 되고. 받으럼 채권이니까 부민 상상. 차변에 운반비. 네, 이렇게 하면 번호가 일치하지 3번으로 하나의 전표다라는 거, 이 번호가 다 똑같게끔 설정하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